제가 지난 3주간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웹 로그인하는 부분부터 이걸 이제 다운 받으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제 화면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Copy of Web Basic Authentication V2020이라는 제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제일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매니지 프로젝트 앤 워크숍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다운받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네임을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죠. 예, 리네임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매니지 유저를 클릭을 하시고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넣으시게 되면 그분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가 공유가 되고 권한은 인바이트를 하시는 분이, 초대를 하시는 분이 여기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유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에딧 같이 이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프로젝트 파워 유저는 퍼블리시까지 가능하신 부분인데 퍼블리시는 지금은 안 하시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어드민은 제품에 대한 관리 정도만 하는 걸로 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프로그램이 이제 세팅이 되고 여기 이제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원하시는 이제 여러 랭귀지 언어들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게 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필요에 따라서는 일본어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아니면 중국어를 트래디셔널 중국어든 심플리파이드 중국어든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템플릿을 이제 바꾸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밑에 포탈스에 내려가셔서 여기에 이제 Select and Configure Design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제 Selector Design에 가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전에 해당 템플릿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타임존 한국으로 할지 아니면은 해당 국가로 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셀렉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끝나게 되면 자,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홈 화면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블랭크에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이시는 아무것도 없이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요 화면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이 뭐죠? 자,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먼저 개발을 하셔야 될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겠다, 어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저는 고객 데이터를 예제로 해서 고객의 회사명, 그 다음에 고객의 주소, 그 다음에 컨택 할 수 있는 분의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 등등등 여러 가지 입력하실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variable을 먼저 여기다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객 다음에는 이제 제품이 있겠죠. 그래서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 값을 먼저 이렇게 다 뭐 가격이니 제품에 대한 정보니 이름이니 뭐 제가 지난주보다 이제 틀리게 한 거는 하나를 선택한 게 그 솔루션 그룹 제품이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룹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닛이라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약간의 요 모양이 다르죠.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로 ontology 컨셉에 가시면 요 좌측으로 향한 화살표 두 개 같은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컨셉을 통해서 드롭다운 메뉴를 미리 여기서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여러 도가 이렇게 보이시게끔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컨셉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뉴 차일드 컨셉이라는 거를 선정을 해서 여기서 뭐 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카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먼저 폴더 같은 개념으로 하나를 만드신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밑에 그 카라는 거에서 그 점 세 개짜리를 누르시고 뉴 차일드를 누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누르시고 크리에이션을 하시면 카라는 게 이제 그 패런 폴더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그 하나의 차일드 하나의 옵션 선택 옵션으로 이제 현대라는 이름이 생겼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로 기아 라고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칼을 누르신 다음에 그 옆에 점을 누르셔서 차일드 그 옵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온톨러지를 통해서 이제 그 드롭바 메뉴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서치 필드 그 어떻게 하면 그 서치 필드를 그러니까 해당 특정 제품을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셔서 이 서치 필드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모델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필드 값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이런 식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트를 하나 해서 만드시고 그 밑단에다가 이런 차일드 그 데이터 값을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데이터 모델이 다 만들어지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을 이제 활용해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으로 제가 했던 거니까,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그 플로우 차트가 생기는데, 처음에 이제 플로우 차트를 만드시게 되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 플로우 차트, 베이직,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레귤러 플로우 차트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고 액션 플로우 차트는 그때그때 저장 없이 이제 액션만 취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자 베이직이라는 그 플로우 차트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스타트만 나오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좌측에 단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제 각각의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밑에 회색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티그레이션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시간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에 인티그레이션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충분치 않아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end of flow 차트였고, 이거는 sub flow 차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low 차트가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능들이 워낙 다양해서 그 플로우 차트가 워낙 광범위하게 커질 것이 예상이 되면 이런 sub flow 차트를 속에서 그 간략한 어떤 기능을 만들고 그거를 이걸로 이제 갖다가 그 놓으면 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서플로우 차트가 있고 그다음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클리어 세션 뭐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디시전 메이킹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클리어 한다든지 뭐 어떤 특정한 명령어를 통해서 기능이 수행돼야 될 때 사용되는 디시전. 근데 어사인먼트는 어떤 특정 그 데이터 값을 이제 뭐 가져오거나 나타내거나 할 때 이 그 어사인 노드를 사용을 하면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모델 중에서 특정 값이 이제 표시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액션을 통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지우든지 아니면 여러 그 데이터 값을 지우든지 뭐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루핑 기능은 그 어떤 데이터 값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고 나타내고자 하실 때 그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지우고 뭐 하는 요 정도의 이제 걸로 기본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유용한 기능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유저 인터랙션 노드가 있죠. 그래서 쉽게 그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은 옆에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직이라고 그냥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안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넣고 싶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만드신 고객 모델을 갖다가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세 가지 메뉴가 있죠. 라벨은 말 그대로 라벨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드가 있고 리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데이터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이런 박스에 박스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 바이 원으로 그 어떤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리피터라는 게 있었죠. 리피터라는 걸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여기는 없겠네요. 다시 이걸로 와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리피터라는 걸 보시게 되면 그 표현을 여러 형태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밑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로 옆에도 화면을 보여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그리드하고 똑같이 그 화면을 원 바이 원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안에다가 그 이 커스터마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갖다 놓는다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데이터 그리드를 쓰든 뭐 리피터를 쓰든 라벨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 이거는 이제 리피터를 했을 때 이런 형태로 그 화면을 그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화면을 누르시게 되면 예, 옆에 여러 옵션들이 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는 그 두 컬럼에 하나씩의 제품이 나왔지만 이걸 톱 투 버텀이라는 걸로 만약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주신다 그러면 화면 자체가 이제 또 다시 바뀌게 되겠죠. 예, 여러 형태로 아직 반영이 안 되는데 예, 화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위에 있는 이제 그거와 함께 그 위에 있는 아웃을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티컬이 있고 허리존탈이 있는데 그리드처럼 하나 원바이 원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그 버티컬한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피터의 장점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데이터 그리드 같은 경우는 그, 그 정렬된 어떤 그 방식으로 해서 온라인 그 뭐라 그러죠? 그 언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그 해당 그 제품이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부각이 될 수 있게끔 하이라이트 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설명드렸던 게 컨셉도 됐고 그다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 위에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경우는 이제 네 가지 그 메인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이 위에 그 파란색 그 삼각형 마크가 있는 걸로 가셔서 여기서 그냥 추가를 하시면 그 위 상단에 메뉴들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메뉴가 생기시면 예를 들어서 이 플로우 차트 관련된 플로우 차트를 여기다가 이제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면 그 해당 메뉴가 클릭과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터 메뉴는 사실상 그 사이드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저 메뉴의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그 어떤 액세스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그 기능인데 제가 한번 하나를 다른 예제를 통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이제 고객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옆에 사이드 메뉴를 보시면 제가 이제 임의로 그냥 그 프로덕트 앤 서비스라고 해서 누구라도 와서 보고 이 제품이 얼마고 연간 얼마고 서비스도 있네 뭐 디벨롭먼트도 할 수 있고 어떤 조정이 불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메뉴이지만 이거를 누르게 되면 옆에 에딧 할 수 있고 지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인 제품도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어드민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 마찬가지로 고객 정보도 그 해당 권한을 가진 사람만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걸 움직이게 되면 이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이걸 그냥 누르시게 되면 예
원래는 이게 이제 에딧 버튼으로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에딧 버튼을 여기다가 이제 기능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되질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예, 그리드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예, 프로젝트를 입력할 수 있게끔 로그인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메뉴 역시 로그인을 하고 안 하고 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상을 두고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비게이션에 가셔서 여기 유저 메뉴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매니지먼트 관련된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프로덕트로 다시 와서 보시면 그 아까 에딧이나 딜릿 기능에 어떤 익스프레션을 써서 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예,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visible wh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거나 또는 어드민일 때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에딧이나 딜릿이나 아니면 애드 프로덕트 이렇게 다 안 보이는 거죠. 똑같이 이거 역시 제가 이 위에 visible when 이라는 어떤 그 펑션 기능을 통해서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를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그 파일 부분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을 이 안에다 놓고 뭐 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그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고 싶으실 때는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고 갖다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그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이 데이터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지정을 해 주실 때 그 필드 값이라는 게 있죠. 이 밑에 가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뭐 아니면은 뭐 업로드를 하고 할 경우에는 그 해당 그 컬럼의 파일 타입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여기서 올바르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단에 그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상단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에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아답티브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베이직, 뭐 패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쉽게 뭐 예를 들어 이 아답티브 컬럼을 갖다 놓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양쪽으로 나뉘어서 컬럼을 주실 수가 있고 컬럼 사이즈는 옆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대6이냐 아니면 뭐 4대8인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 역시 뭐 유사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어떤 특정 데이터 값을 여기다 넣고 싶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채널 인포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채널 이름 뭐 라벨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데이터 값에서 이제 채널 이름이 그냥 여기다가 명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채널의
어떤 URL, URL이 있을까요? 예, 여기 있네요. 뭐 그 옆에다가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채널 이름이라고 해서 내가 그 제목을 넣고 싶다 그러면 옆에다가 채널 네임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은 디스플레이가 되고 데이터 값이 이제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가 네,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패널인데 약간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뭐 특정 어떤 그 설명을 넣고 싶을 때는 이 안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로 보여드리면 요거를 이제 다 사용한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퓨리뷰 가서 예를 들어서 마켓플레이스를 본다라고 하시면 예, 여기가 회색으로 바탕색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패널 그 파란색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제가 그 해당 제품에 대한 값을 그 데이터 모델 값을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당 화면에 예, 나타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더 그 어드밴스 된 그 내용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구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떤 특정 그 이름을 그 한국어로 바꾸시고자 하실 때는 이 중에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시고 edit 엔트리를 넣으시게 되면 이제 코리안이 빠져 있죠. 여기다가 이제 데이트니까 날짜 한글로 맞네. 잠시만요. 날짜라고 기재를 하시고 이제 하시면 이 안에서 이제 날짜라고 기재된 부분은 이제 한글로 이제 바뀌게끔 예,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긴 날짜가 없네요. 여기 홈이 한글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예, 이렇게 영어로 바뀌게 되고요.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지난 3주간 설명드리고 했던 부분은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그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플로우죠. 그런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웹 온라인 트레이닝을 꼭 필히 하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이제 그걸 하시면서 이런 그 바이크샵이라는 그 제품 어플리케이션 뭐 단순한 제품이긴 합니다만 요거 하나를 이제 만드시게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슬로우와 함께 데이터 모델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여기서 이제 보시고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쉬우실 테고 이걸 한번 다 만드시게 되면 실제로 뭐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품 관리 내지는 여러 가지 매장 관리 뭐 이런 것들 포스 비슷한 그런 것들을 온라인 주문서 같은 거를 하나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뭘 활용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리피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 형태로 그 그리드 형태나 아니면 버티컬 형태 이런 형태나 아니면 허리존탈 이렇게 형태로 여러 형태의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크숍이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이 이제 인티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거를 하시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몇 개의 그 인티그레이션을 적용한 그 예제를 제가 좀 여기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API, REST API라는 거를 그 끌어와서 REST를 활용해서 그 API를 끌어와서 이제 표현해주는 웹상에서 표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당 지역의 어떤 날씨 등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난번에 제가 API를 말씀을 드렸죠. 그 구글 맵 get API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구글 맵 그 API를 쓰게 되면 그 해당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구글 맵에 표현이 되게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이제 API를 끌어온 거죠. 그래서 서울의 날씨다라고 하시면 여기 서울 코리아 면 여기에 이제 뭐 날씨, 지금 온도 22.39도, 그 다음에 뭐 압력, 뭐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뭐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API를 이제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그 REST라는 걸 통해서 그 웹 서비스죠. 하나의 그 웹 서비스에서 그 API를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시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오데이터 요거는 제가 스킵을 할게요. 저 역시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것도 이제 REST API네요. REST API를 통해서 어떤 특정 영화에 대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전 세계에 그 해당 제품 어떤 영화의 이름으로 그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홈얼런이다라고 해서 서칭을 하면 이런 읽을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다시 재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홈얼론 관련된 홈얼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영화가 이렇게 다 나오게끔 그런 API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제가 한번 예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다 모든 API를 unreadable 파일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근데 사실상 이제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이제 use JSON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파일 매핑을 해줬다라는 그 안내를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요 노트 요 갖다가 이렇게 클릭하셔서 넣고 여기다가 이제 해당 그 모듈에 관련된 혹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 또는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이 좀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스타트를 해서 이제 일단 밸류를 클리어를 하고 입력값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 무비 타이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끔 했고 여기서 이제 HTTP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게 이제 처음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 unreadable 파일이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딱 단순히 이제 JSON 파일을 임포트를 했을 때 내용인 거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정제를 한 거죠. 아까 보실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정제를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JSON 그 REST API를 통해서 JSON 텍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하나는 이제 선거나 여러 가지 이제 보팅을 했을 때에 그 활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예,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예, 예를 들어서 뭐 보팅을 선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뭐 예를 들어서 베스트 플레이스 여행을 하기 좋은 곳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넣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홈 버튼에서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팅에 가서 나는 프랑스 파리에 한 표라고 하면 이게 바로 그 메시징 기능을 통해서 기억이 납니다. 예, 리얼타임 메시징이라고 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 입력값이 그 외부에서 입력된 값이 내부에서 이렇게 같이 그 서로 그 반영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타사 교육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라고 하면은 서울에다가 한 표 하면 이게 이제 두 개가 나뉘어져 있을 때 대시보드 형태를 하면 언제 어느 때 몇 명이 몇 시 몇 초까지 몇 명이 보팅을 했는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했고 또 한 번을 했다라고 하면 리얼타임 메시징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도 같이 접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남국민님께서 이제 처음에 도표로 만들어 주셨고 그 위에 이제 표가 있었지만 그와 유사하게 리얼타임 메시징을 쓰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실제로 이제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같이 되는 거죠. 기능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리얼타임 메시징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실은 이제 제가 이거를 같이 이제 저희 그 프린시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디벨롭 하는 분하고 교육을 하면서, 물론 저한테 교육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저희 기존 파트너스한테 이제 교육을 하면서 얘기한 거는 이제 이걸 갖고는 챗박스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챗박스를 통해서 이제 내부 간에, 그러니까 일반 상용 챗박스도 있지만, 이런 챗박스를, 이런 챗 시스템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해봤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챗을 시작하면 바로 그 채팅 내용들이 다 쌓이게끔 이런 식으로 언제 어느 때 메시지가 왔고 채팅을 서로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없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지난번에 한 가지 질문을 주셨던 게 그러면은 그래픽이 조금 그 팬시하게 한국 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보시게 되면 제가 몇 가지 저기를 가져왔는데 어딨나?
백데모. 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특정 그 어떤 건축사의 웹페이지를 만들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있나? 응? 이걸로 나오지? 잠시만요.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아키텍처라고 있죠? 이거를 보시게 되면, 화면 다 잘 보이시죠? 들리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CSS나 JS를 통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뭐 움직이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 여기 홈에 가셔서 보시면 그걸 끄고 대답했는데요. 보였습니다. 좀 전에.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 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섭 화면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 예를 들어서 CSS 그 랭귀지를 활용을 해서 아까 바탕 화면을 예, 쉽게 구현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 데모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데모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건 또 다른 건데 말씀드린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레퍼런스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functions가 있고, 키워드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웹 스크립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뭐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search function일 때 어떤 특정 데이터 값이 뭐 어떤 다른 데이터 값하고 포함을 할 때라는 게 있어요. contains라는 게 있는데 그 search function에서 이제 보통 사용하는 언어인데 그런 어떤 명령어를 위한 부분이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웹에 대한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어떤 팁스 앤 트릭을 통해서 여기 이제 4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오데이터, 뭐 REST, SOAP, 뭐 JSON,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활용안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남국민님께서 이제 차트를 보이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위젯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젯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구글 맵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같은 어떤 차트를
만드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아니면 액세스 권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가시면 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문이지만 이 세큐리티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슬레이터가 가장 편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누르시게 되면 이게 다 한글로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아쉬운 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튜토리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웹에 대해서 뭐 하시다가 뭐 서포트가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그 포럼에 가셔가지고 내용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 포럼에 가시면 여기 질문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아는 분이 있으면 해당 질문에 대해서 New Customizable Master Template 뭐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올리게 되면 아는 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친절하게 답을 드려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물론 아직은 한국에 유저 그룹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글로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뭐 영어권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하세요. 보시는 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문의한 거고요. 역시 네덜란드 같습니다. 아니면 인도가 될 수도 있고요. 하이디 뭐 인도 같네요. 여기다가 이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그 커뮤니티에서 회신을 드리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트레이닝 한번 해보십시오. 꼭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더 편하게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웹에 대한 뉴스 얼마 전에 엊그저께도 이제 또 저기를 했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엑스포 8이라는 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DXC 테크놀로지스에서 웹하고 공동 프로젝트들을 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도는 물론이고 저쪽 유럽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은 주로 이제 DXC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텔스트라나 옵터스, 보다폰, 텔코 쪽하고 금융권 쪽 그 커머니스 뱅크라든지 뭐 웨스트팩 뱅크라든지 이 호주 쪽의 은행들 그리고 싱가포르 쪽의 은행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웹 관련된 뉴스들 특히 가트너나 아니면 뭐 IDC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오피니언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에로라는 그 전기 뭐 전자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이제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웹을 제안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여기서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제 구현과 관련된 어떤 어드밴테이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6가지의 뭐 노코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어떤 그 장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툴이 되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영어 다시 한번 번역 눌러주시면 해당 내용이 다 한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왜 웹이 좋은지 이걸 어떻게 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제안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